네, 반갑습니다. 네. 금방 제가 그 화면에 뜬 제 얼굴 보고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잠을 못 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라이브로 지금 들어간다 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짠 비비루님도 안녕하시고, 네. 네. S정님도 안녕하시고, 나로님도 안녕하시고, 네. 정말 안녕하신 거죠? 네. 요새는 왜 그렇게 좀 피곤하고 이게 기운이 다운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바지 더위 탓인지, 네. 여러분은 특별히 좀 건강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선샤인 님도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짱 비비루님은 뭐 어떻게 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태인가요? 뭐 궁금하신 사항 계시면 네 언제든지 편하게 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뭐 하긴 하는 대로 엄벌탄에서 내셨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합의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뭐 엄벌탄에서 내는 거 필요합니다. 김마리님이죠? 김마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세이레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보니까 좀 머리도 좀 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서 너무 덥거든요. 지금 콧등에도 막 땀이 막 나고 그러는데, 네, 더위 타기 딱 좋네요. 짱비비누님은, 특히 좀 사건 관계 좀 더 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1심이 안 되면 2심도 안 되면 더 이제 길게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민사소송 거시면서까지 이렇게 상대를 좀 괴롭히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이제 단기간에 해결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지시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에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 그 자체가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오늘도 이번도 이제 세 번째 교대 법견의 이제 박소영 변호사의 너를 위한 Q&A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뭐 궁금한 사항도 좋고 안에 최근에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좋으니까 편하게 뭐 제가 모르는 얘기 또 뭐 질문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기사가 뭐 최근에 본 기사가 하나 뭐 있는데 이게 보니까 41억을 보이스피싱으로 뜯긴 의사에 대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41억까지 이게 뜯길 수가 있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한 개인 차원의 피해 금액 중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에는 제일 최고액이라고 하네요. 41억이. 저희 로펌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은 30억짜리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액을 건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게 지금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이스피싱 주범들 특히나 그 콜센터라고 하죠. 그 얘기 잘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현혹되게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사건 중에는 퇴직 경찰관이 현금 인출책으로 연루가 돼서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았던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조차도 본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막판에 갑자기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이 들이닥쳐서 자기를 이제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막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느낌이 오더래. 당했다. 예. 네. 그랬던 사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경찰관이나 의사나 뭐 여러분 그것도 보셨나요? 그때 변호사도 한 분 있었잖아요. 예.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나 아니면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어떤 피해를 또 당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알바몬에서 연락이 와서 뭐 인센티브 줄 테니까 뭐 알바 좀 하시겠어요? 뭐 이런 제안이 오면 절대 응하지 마시라고. 혹시 제가 걱정하는 마음에 미리 그때 식사를 하면서 한번 살짝 얘기를 꺼내봤더니 아버지는 날도 덥고 그래서 알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럼요. 41억이면 강남에 좋은 아파트 한 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JJ 님도 오셨네요. 보니까. JJ 님도 안녕하시죠? 세이렌 님도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사가 보니까, 그 기사 제목이 남편과 상간자 몰래 녹음을 했다. 불륜 증거라도 유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 그 통비법 관련해서 새롭게 발의가 된 사실들이 있었죠. 예컨대 대화 당사자 간에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형태의 어떤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 부분에서 대화 당사자는 제외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형사 사건이나 이제 민사 사건에서 뭐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 부분 자체를 아주 왕성하게 이 부분을 확보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이걸 갖고 와서 이제 법률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관련 증거를 이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도 제출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막겠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관련 법안이 글쎄 좀 더 제가 구체적 내용까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 같은 수사기관이 통비법에 위반되는 형태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돼서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형사사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이 이 관련되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활용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사인의 윗선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는 그 형량을 비교 형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익 침해 당하는 부분보다는 공익적으로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관계를 파악하는 그 공익이 훨씬 커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인 간에 관련된 증거 부분은 활용이 돼 있었거든요. 사인의 윗선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비법에 위반된 증거들은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없다라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경우는 증거로 향후에는 활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동키엘키 님도 오시고, 네. 지난주에도 보셨던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세이레 님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 질문. 얼마나 긴급한지 한번 볼까요? 투자자들과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3년간 다투셨다고 하네요. 힘드셨겠어요. 네,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가 갑자기 처벌을 불원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판사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여러분 재산범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 부분을 얼마나 보전해 줬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 책이 있나? 보여드리면 저도 이 책을 이제 보는데 이게 양형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양형 기준과 관련된 2022년 판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실제로 법관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형량을 세게 때리고 약하게 때리고 그러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정해져 있는 그 스펙트럼이 있어요. 특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통상 피해 금액의 3분의 2 정도가 피해 변제가 됐느냐, 않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일님 질문 주신 것처럼 어쨌든 피해자와 처벌 불원석을 했다는 얘기는 합의가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고, 물론 피해 변제까지 적정한 금액으로 변제가 된 사정이 확인된다고 하면, 글쎄요, 그 전체 피해 금액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집행유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 물론 이제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이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년간 다퉈왔었으면 상당히 좀 금액대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조 에스더님이 또 오셨네. 조 에스더님 안녕하세요. 네, 그때 지난주에 오셨던 분인가? 조 에스더님 지난주에 오셨던 분인가요? 그쵸. 짱비비루님이 아까 그 통비법 사항과 관련해서 녹취 못하게 하는 건 피해자들한테 아닌 듯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규율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재판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관계로 이게 파헤치는 과정이긴 한데, 민사 재판이든 형사 재판이든 뭐 위증죄 관련되는 부분이 따로 이제 형사도 규율하는 바는 있지만, 때로는 재판 자체가 거의 거짓말의 향연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적정하게 그 당사자의 자기 모순된 진술을 재판장에서 보여준다. 얼마나 효율적인 방어가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또 S정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삼성전자한테 불리한데 삼성전자에 소송 걸 수 있나요? 삼성전자한테 불리합니까? 네. 글쎄요. 삼성전자가 소송 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피해 부분이 아니고 입법적인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이거 제한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부분이 삼성전자 그 해당되는 폰에 매출에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대요. 네. JJ님 갑자기 궁금한데, 변호사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거의 뭐 소개팅하는 느낌인데요, 보니까. 네. 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JJ님은? 네. 여러분 MBTI 믿으시나요? 네.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MBTI를 적절하게 활용하기도 하고, 최근 기업체에서도 특정 직군을 뽑을 때는 특정 MBTI 군만 뽑는다고 합니다. 예. MBTI 저 해봤죠. 예, 해봤는데, I라고 하네요. JJ님은 소심한 I라고 하네요. 말을 아끼셔야 되겠네요. 예. 저는 E입니다. ENTP. ENTP가 뭐 딱 보니까 그때 제가 그 평을 보니까 타고난 그 변호사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저하고 맞는 또 MBTI가 또 있더라고요. 뭐 어떤 표에. 네, 뭐 그게 다 맞겠어요. 네. 변호사님이셔서 J는 뭐지? J 계획형이군요. 좀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충동적인 성향도 좀 많이 있고요. 예. 제 그 자리 보시면 얼마나 안 계획형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예. 근데 그 박주현 변호사는 뭐 완전히 개판입니다, 집이 이렇게 보면. 예. 어릴 때부터 좀 해도 되려나? 이게 뭐 명예훼손 당할 수 있겠네, 형님한테. 예. 집에 가면 또 책을 또 많이 보시거든요. 책을 보고 자기 그 침대 옆부터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다 쌓아놔요. 예. 그래서 자러 갈 때 그 막 파헤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예, 엉망진창으로 해두고 이렇게 생활하셨던 분이세요. 예, 지금은 뭐 잘 하시겠죠. 예, 한때 대학 다니실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돌아가신 어머님이 거의 뭐 매주 가서 뭐 그 진 정리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나름 제 근방만 이렇게 드럽혀서 살았고, 세이리님이 주셨는데,
아, S종님은 형님이나 친하신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딱히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래도 이제 같이 상도 치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끈끈함이나 이런 게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아버지를 같이 또 부양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동 과제를 항상 평생에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여하튼 친하지 않을까요? 예, 친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정치적 성향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님하고는. 그러니까 딱히 형이랑 아버지랑 그렇게 싸우고 싶지는 않아서, 저도 반대적 진보적인 이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래도 워낙에 이제 저희 형님이랑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강성이셔가지고, 때로는 또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투기 싫어서, 이게 정치적 얘기는, 혈육 간에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 짱비부는 아버님도 뵌 적이 있군요. 짱비부는 정말 어떤 분이신가 정말 궁금합니다. 예. 한번 그때 사무실 연락 주시면, 무료로 제가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시죠. 차 한잔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리님이 또 말씀 주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저만 안 보이나 봅니다. 예. 항소심에서 다투게 되면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드리겠다. 1차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이 항고를 거쳐서 재판에 들어간 사건인데 상대적 거짓 중에 너무 심해서 숨이 차다.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심지어 또 불기소 처분까지 받으셨다가 또 항고를 거쳐서 들어간 사건이어서 더 충격이 크시겠어요. 네, 그렇군요. 아, 지금 부정선거 차우지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박주현 변호사님 를 타고 오신 분이신가요? 형님이 워낙에 관련되는 방송을 많이 하시고 하셔가지고 또 저희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워낙에 부정선거 관련된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깊이는 파고들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고 예. 박주현 변호사님 주장에 따르면은 그럼 어쨌든 변호사로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시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좀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여러분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얘기해 볼까? 최근에 보니까 이 기사도 하나 떴더라고요. 손님 주문을 잘못 확인했는데 피자집에서 큰 사이즈에서 이제 작은 사이즈를 이게 주문을 했는데 큰 사이즈가 이제 만들어져서 사장이 큰 사이즈 피자에서 일부 4조각을 빼고서 그대로 배달을 했던 사건이었고, 주문한 고객이 그 내용을 어플이나 이런 게 올렸겠죠. 그래서 기사가 뜬 사건이네요. 저는 업주의 입장도 이해는 되고, 그리고 고객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다소 이제 업주분이 글쎄요, 조금 이렇게 좀 유도리라 그러나요?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음식은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주문 받았는데 4조각이 빠졌어. 그러니까 누가 먹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을 텐데 조금 기분 나빴던 부분도 조금은 더 공감이 되네요. 네. 동키엘키님은 이미 요리한 거 보내주시지 그죠? 동키엘키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레님 그러시네. 피자는 동그란 게 중요하다. 여러분 또 사는 것도 동그랗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예. 물론 때로는 각지게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저도 이전에 엄청 각지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기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기고 아닌 게 분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지금 좀 더 얼굴이 동그란가? 네, 동그래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피자도 동그란 게 중요하죠. 근데
피자는 네, 그렇죠. 그건 그렇고 또 최근에 뭐 이것도 중요한데 뭐 기사와 별개로 비공개님 생방송 처음 본다 이렇게 오셨네요. 제 채널을 구독하셨던 분이신가요? 비공개님은? 경뚜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모 피자는 식판 식판의 느낌입니다. 예, 피자가 없어서 못 먹죠, 뭐. 예. 채널이 많으셔가지고 비공개님은 그러시군요. 그 최근에는 이제 저는 최근에 강남 쪽에 부동산 관련되는 뭐 추이나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게 다른 지역은 다 떨어졌다가 이제 서초구 하나 남았었는데 서초구도 지금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죠. 이게 지금 초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 어떤 사람은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뭐 4년, 5년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 보통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요새 조금씩 어떤 지역은 상당히 눈에 띄게 이제 가시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매수 시점, 매도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뭐 이런 계획은 없지만 부동산에 직접 가서 이제 뭐 살펴보는 어떤 그런 그 코너라든지 이런 게 그런 계기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가서 실제적인 어떤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일전에 지난 회차 때 누가 질문 주셨는데 종부세 관련되는 뭐 질문도 주셨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뭐 엮어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S형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경뚜님 또 있네요. 매번 실시간 실패했는데 드디어 변호사님 뵙습니다. 경뚜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질문도 많이 주시고 편하게 주시고요. 보통은 원래 목요일마다 하는 거였죠. 예, 목요일마다 하는 건데 저희가 내일 전체 회의가 있어서 부득불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날 이렇게 뵙게 됐네요. 그 전에 사전에 이렇게 공지 좀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정님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보시는데 질문 주셨죠. 지금 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그건 누가 봐도 지금 뭐 하락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형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런 것들 중요한데 전체적인 대세적인 형태도 좀 거시적인 형태도 좀 너무 안 좋고요. 지금 또 하나는 우리 그 국내적인 사정을 봤을 때도 뭐 상기 신도시 관련되는 어떤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글쎄요, 추후 3년, 4년 뭐 그때까지도 하락이 예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도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시점을 좀 잡는 게. 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요. 실제로 예상하는 대로 쫓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4년 안에 3년 또는 2, 3년 안에 바짝 그러니까 불꽃 뭐 이게 쇼를 한번 보이면서 한번 천장까지 치고 다시 하락세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 추세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예, 너무 없어서 실제 서초구에서는 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제 뭐 시세가 뭐 많이 올라갔다. 지금도 뭐 조금씩 뭐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아주 그 뭐 10개 안팎의 그 거래를 가지고서 시세가 그래도 좀 상방을 치고 있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초동에는 실제 돈이 많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샀던 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짱비 비누님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원래 근데 6시에 보통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예, 저희도 그 시간대 관련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있고 시간이 또 거의 다 됐나? 아, 여러분 그 뭐 이번은 법률적인 질문도 거의 없었네요. 네. 뭐 사설 얘기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그 일전에 그 라이브 방송 보고 놓쳤다고 하시면서 이제 꼭 이번에 라이브 방송 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댓글 다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또 오늘도 안 나타나셨어. 이게 사전 고지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네. 다음 주에는 이 뭐 공지하고 이런 것들 좀 더 저희가 좀 신경 써서 그 분들조차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플 트리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제 그냥 와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법률적인 어떤 그 의문점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시면요. 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짱비비루님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